아무래도 전투기 같은 경우는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 양산하기 위해서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기용 도료는 육상 도료들과 다른 게 기온차도 많이 나고 기압차도 많이 나고 속도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도료 설계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레탄 도료라고 하면은 아크릴 도료, 알키드 도료 이렇게 폴리에스터 도료 나뉠 수가 있는데, 폴리에스터 도료가 이제 다른 타 도료들보다는 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압차나 기온차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타 도료와 마찬가지로 소재와 접착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하도는 밀 PRF 23377이라는 밀 스펙 규격 도료를 따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고내식성, 부착성, 다른 이제 유연성 같은 충격성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하도 자체가 이제 크로메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 이제 이슈도 많이 되고 논크로메이트 사양으로도 개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위에 도장되는 도료로 아무래도 내식 부분보다는 기온차나 고도차 내구성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해 강한 도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밀 PRF 85285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우레탄 도료에서 사용하는 알키드 아크릴 수지와는 다르게 이제 폴리에스터 수지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쪽 도료는 이제 미군에서 제정한 밀 스펙이라는 규격이 있는데, 항공기용, 전차용, 함정용 이런 식으로 다 섹션별로 구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하도, 상도에 대한 규격서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용도에 맞게끔 수지부터 이제 안료의 함량이라든지 요구하던 물성이라든지 해당 조건들을 다 정리를 한 이제 규격인데, 밀스펙 자체가 좀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통용되고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따르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인된 미국의 밀 스펙을 따르는 게 수출하는데 좀 더 인증이나 신뢰의 용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에서는 보통 마이너스 50도에서 150도, 200도 정도까지 이제 한 200도 넘게 정도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행을 할 때와 올라갔을 때, 출발할 때 엔진열의 열기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에 준하는 조건에서 견디게 되면 도료도 깨지거나 터지거나 이제 박리되지 않고 견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료는 이제 내구성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500시간, 1000시간 정도 측정을 한다면, 이제 항공기용 도료는 조금 더 가혹하게 3000시간 정도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충족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제 외장재, 내장재, 엔진룸, 연료 탱크용 이런 식으로 다른 도료가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외장재 같은 경우는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도료가 다르진 않고요. 이제 도막 차이는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노출된 부위는 도막을 좀 높일 수 있고요. 좀 들어간 부분이나 각 이제 외진 부분은 좀 도막이 낮을 수는 있고요.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온을 견뎌야 되니까 이제 내열 도료 같은 고온 물성을 요구하는 도료를 사용하고, 연료 탱크용 같은 경우는 연료를 담아야 되니까 그 유체에 대한 내성이 강한 도료를 바르고 있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량화도 어느 정도 목표 물성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튼튼한 소재를 아무래도 좀 사용하고요. 육상용 같은 경우에는 튼튼해야 되니까 철제 같은 소재를 사용할 거고, 항공기는 대부분 이제 현재까지는 알루미늄 소재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더 경량화를 위해 CFRP라든지 다른 이제 특수화된 소재를 적용하려고 적용 분야를 지금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 그렇게 검토가 돼서 소재가 바뀌게 된다면 저희도 그 소재에 맞게끔 부착이 나오고 하는 도료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알루미늄 소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노피에 적용되는 도료는 아무래도 투과성이나 시인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물성이고요. 당연히 이제 부착은 기본이고 거기에 따른 기온 온도 차에 따른 이제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요. 햇빛이라든가 내구성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부위다 보니까 내구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물성이 나와야 됩니다. 도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100마이크론이 안 되는 얇은 두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구성이 사실 올라가게 되면 투과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조종사의 시야가 흐려지는 반대되는 물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해당 물성이 만족돼야 되는데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로 항공기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소량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를 할 수는 없고 이제 부품도 큼직하고 부위마다 형상도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동 에어 스프레이를 하고 있고요. 소부 조건이 이제 온도를 가해서 가열하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건조 타입의 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료적으로 차이는 소부경화와 자연건조는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건 이제 선택사항일 수는 있는데 전투기 특성상 소부경화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건조를 도료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도료의 무게는 항공기에 1% 남짓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기에서는 경량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도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도막 이상 도장되지 않도록 일정 도막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가장 이제 만족하는 걸 수준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항기가 5년에서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투기 같은 경우는 환경이 더 가혹하다 보니까 민항기보다는 짧은 재도장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일정 비행 횟수가 이제 넘어가면은 재도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장을 할 때는 이제 다 도막을 갈아내고 다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쪽 규격이 강화돼서 저VOC에 대한 규격은 다 가지고 있고요. 논크로메이트 사용도 최근에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VOC라고 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수치가 높게 되면 도료를 도장을 사용을 함에 있어 이제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에 대한 농도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농도를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좀 더 친환경 도료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유기화합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성능적으로는 우수한데 이제 그런 성능적인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커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함량을 낮추는 게 저희 지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항공 분야는 성능적, 기능적 요구가 아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활발히 연구를 진행했고 저 VOC, 논크로메이트 사양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기 위해 지금 테스트랑 판매하기 전 단계에 들어 있고요. KF21 양산하기 위해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연구 자료도 많지 않았고 일단 실험함에 있어 힘들었던 게 이제 항공 조건을 저희가 랩에서 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좀 더 시행 오차를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밀스펙에 좀 더 많이 의존을 해서 도료 개발을 진행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제 기쁨보다는 좀 안도감이 좀 많았습니다. 항공기만의 이제 개발의 어려운 점 아무래도 다른 타 이제 함정이라든지 육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상에서 테스트나 간이 테스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항공이다 보니까 항공을 모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고민을 이제 동료들과 나누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책을 찾은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혼자만의 도파민은 좀 느끼기보다는 같이 이제 업무를 함으로써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좀 느꼈어요. 결과가 나온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음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항공기 도료 사업 분야에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연구랑 개발에 집중을 해서 5년, 10년 뒤에 혹시 이 자리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많은 경험담과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